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이번에 진성 TC 홈페이지 공부는 간단하게 봤으니까 바로 전자공시 사업 설명으로 들어가 볼게요. 요게 2002년 2월 1일, 2021년 2월 1일 오전 기준 날짜고 가격이니까 1,750원.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가총액은 2,428억. 상장 주식수가 2,200만 주. 외국인은 1.5%. 평균 퍼가 마이너스 29. 못 본단 말이지. 못 본단 말이지. 최저치는 코로나 때 3,500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고치는 한 12,000원. 올해는 12,000원까지 올라갔고 그 18년도 1월에 15,750원까지 올라갔네요. 자, 진성 TC 회사 개요. 종속회사는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종으로 이제 지배권이 굉장히 뭐 탁월하다. 얘는 내 말이라면 껍벅 주고 이런 게 종속회사고 관계회사는 그냥 밥 한 번 정도 먹는 회사 뭐 그냥 관계만 지분 얼마 정도만 가지고 있는 회사 그런 것들 뭐 그냥 크게 세밀하게 구분한다면 뭐 종속에서는 뭐 자본금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지분을 한 30에서 한 5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라면 관계회사는 뭐 한 1,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내 지분 영향력이 조금 미칠 수 있는 그 정도 하여튼간에 그런 거. 지금 여기에 있는 종속회사들은 다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산 300억짜리, 690억짜리, 820억짜리, 84억짜리, 490억짜리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종속회사가 있다. 평택, 조지아, 중국 연대, 미국 텍사스, 미국 조지아, 중국 상주, 일본 도쿄 이런 식으로 일본, 중국, 미국, 텍사스, 중국, 뭐 조지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풀어져 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주식회사 진성 TEC라고 한다. 뭐 하는 회사냐면 75년에 건설 중장비 부품 제조를 영위할 목적으로 신생 사업소로 설립되었고 2000년 7월에 코스닥 증권에 상장.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중견기업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은 아니고 중견기업. 건설 중장비 하부 주행체 언더 캐리지 부품 시장으로 캐터필더 그거 뭐그 체인 같은 거 있잖아. 그거 탱크 밑에 캐터필더 하는데 그거 부품에 막 양쪽으로 들어가는 거 위에 텐션 잡아주는 거 막 그런 것들 하는 거. 무한 궤도의 크롤러의 하부 주행체 제조 관련 사업 여러분 돼. 진성 CH는 2011년에 물적 분할로 설립되었고 진성산업유한공사는 2003년 중국 산동성 연대시에서 출자해서 만들었고 진성 아메리카 코퍼레이션은 2006년 미국 조지아에 단독 출자로 만들었고 뭐 이런 거. 진성 텍사스는 2012년에 미국 신설로, 진성 조지아는 2013년 미국의 신설로, 진성 공정기계 상주유한공사는 2018년 중국의 신설, 뭐 토간 코퍼레이션은 일본의 2006년에 신설, 뭐 이런 식으로 쫙 신설돼 있다. 연역을 보면 2003년에 진성산업유한공사를 설립해서 신기술도 인정받고 2005년, 그리고 2006년 언더캐리지용 트랙 롤러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되어서 산업자원부성에서, 그래서 2007년에 7천만 불 수출 탑도 샀고 2008년 노사문화 우수 기업으로도 선정되고 노동부 산하, 그리고 2011년 1억 불 수출 탑도 수상되고, 그리고 2011년 기업을 물적으로 분할하는 게 있고, 인적 분할은 그냥 회사를 하나 더 만드는데 그 지분을 그대로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지분을 그대로 이제 이쪽에다 넘겨주는 거고, 물적 분할은 지분은 안 넘겨주고 그냥 회사를 하나 떼내는 거고. 그러니까 요번에 많이 나왔던 LG화학이 인적 분할을 했으면 주주들한테 아무 문제도 없었을 건데 물적 분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LG화학을 샀던 이유가 2차 전지 때문에 샀는데 LG화학에서 물적 분할로 그 뭐 2차 전지 사업부를 따로 떼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기존에 있던 주주들은 나는 LG화학을 2차 전지 때문에 샀는데 그걸 물적 분할해서 새로 만든다 그러네. 그러면 새로 만들 때 나의 기존에 LG화학을 샀었던 뭐 그러니까 페널티나 이런 것들을 준다라면, 혜택을 더 준다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보통 그렇게 주지 않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이 뿔 따고 나서 주식을 팔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물적 분할은 그냥 회사를 하나 더 만드는 건데, 인적 분할은 있는, 만약에 내가 지분을 막 10주 가지고 있으면 10주를 그대로 새로 만드는 회사에 다 인정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인적 분할이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고, 물적 분할은 대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좋을 수 있는, 새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데서 굉장히 좋을 수 있는. 2011년에 수출 1억 탑 수사.
무상증자도 한번 하고 12년, 전환사채도 발행하고 140억, 그리고 19년 2억 불 수출탑 수상, 2020년 코스닥 라이징 스타 떠오른 스타로 선정, 2012년 유상증자 주주 배정 200만 주를 액면가 500원인데 7,890원으로, 그리고 2011년 무상증자도 한번 하고 전환권 행사도 하고 전환권,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 전환 뭐 보통주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전환, 그리고 변환도 있어요. 변환시키는 변환 교환 우선주 RCPS, 익스체인지 교환 사채, 전환 사채. 그 명칭이 조금 애매한데 그 점 단어만 조금 헷갈리지 비슷비슷한 거니까 그거는 뭐 회계하는 사람 아니고서 그렇게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전환도 할 수 있고 교환도 할 수 있고, 보통주를 우선주로 아까 했던 말인데 교환 사채는 신주 인수권은 신주를 만드는 거고, EV 익스체인지 본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주식을 담보로서 이 사람한테 나중에 네 주식 할래 아니면 그냥 돈 받아갈래, 계약할 때 돈이 7천원짜리로 계약했는데 그 시절에 한 5년 지나고 난 뒤에서 돈을 받아가려고 그러니까 한 주에 5천원 넘게 해. 그럼 나는 그냥 주식을 주는, 그 주식을 줄 때 기존에 있는 것에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게 보통 신주인수권, 유상증자 이런 것들이고, 기존에 있는 것은 이제 교환권, 교환 맞지 싶다. 익스체인지 변환권 헷갈린다. 변환권 기존에 있는 거를 띄주는, 그러니까 주식 수량은 변동되지 않는, 에이 그런 게 있다. 하여튼간에 요거 2016년 12월 25일 기점으로 모두 전환 청구되어 미상환 사채는 없다. 새로, 그리고 자기 주식수로 250만 주, 발행 주식수가 2,200만 주 빼니까 1,900만 주가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다. 그래도 250만 주 이건 언제든지 시중에 풀릴 수 있다는 말이죠. 이봐, 신탁 계약에 새로운 맡기는 사람이 신탁 새로운 부탁으로서 계약에 의한 취득, 그게 230만 주인데 요거 현물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는 언제든지 시중에 풀 수 있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소각이 제일 좋은 거야. 소각이 제일 좋은데 소각은 없으니까 일단 230만 주는 지금은 안 풀리지만 언제든지 풀릴 수 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가지고 있는 게 18만 주. 요런 18만 주는 어디에 쓸 수 있냐면은 스탁 옵션 아니면은 뭐 새로운 뭐 인재를 영입할 때 우리 주식 한 8만 주 줄게 일하러 온나, 아니면 뭐 새로운 뭐 스타트업 기업을 흡수할 때 너들 돈 할래, 우리 기업 할래, 우리 기업 지분할래, 그래 18만 주 줄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쓸 수 있다. 의결권은 그런 식으로 해서 1990만 주가 의결권으로 돼 있고, 당기 순이익이 18년도에 100억, 19년도에 216억, 2020년도에 220억. 원래 잘 나왔네. 당기 순이익이 못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잘 나왔지? 작년을 넘었었단 말이야. 연결 신기한데 이해할 수가 없는데 38기. 그래서 배당금을 보니까 36%, 40%, 40% 순이익의 40%를 배당금을 줬어요. 뭐 보통주의 한 2.8% 정도 되는, 그러니까 순이익의 40%를 주식수만큼 나누면은 주당 200원이 되는데 그 200원이 지금 주가의 한 2.8%가 된다 이 말이지. 자, 사업 내용: 건설 중장비를 생산하는 하부 주행체 언더캐리지 부품을 주로 생산하고 무한궤도 하부 주행체 제조와 관련된 부품을 생산, 롤러류, 아이들, 스포켓 등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터널 굴착 부품인 디스커터로 소량 생산하고 있다. 요거 아이들러, 롤러, 스토커터 요런 것도 요런 거 롤러 부분, 탁도 고정되는 부분, 여기서 텐션 주는 부분, 요런 것들이 이 회사에서 주 메인 상품들. 그러니까 요거 신기하죠. 요거 무한궤도에 들어가는 캐터필드에. 그러니까 요게 사용 정도가 타이어도 뭐 5년 6년 안 타면은 교환 안 해도 되지만 매년 뭐 얼마씩 이상 타는 타이어는 소모품이잖아. 그러니까 이 롤러도 소모품인 거야. 계속 중장비가 계속 가동되면은 이게 닳는단 말이지. 세지만 유격도 생기고 헐렁헐렁해질 수 있으니까 교환해줘야 돼. 그래서 그게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모품 교체가 있다. 그러면 계속 그걸 교환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소모성 부품이다. 그리고 디스크 커터는 이게
그거 동아지질 할 때처럼 요런 둥그런 거예요. 요래 달리고 요래 달리고 요래 달리고 요래 막 이래 달려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회전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회전하면서 요건 따로 개별적으로 회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회전하면서 여기서 깎은 거를 터널을 만드는 거지. 길을 쫙 그 공포 영화 이런 거 보면 막 나오잖아. 터널 뚫었는데 공동이 나와가지고 그 안에 공동묘지가 있다. 막 이런 것들 쫙 두더지 나오듯이 그거 두더지 기계 TMB라는 거 터널 보링 머신 그런 게 있다. 연료전지 부품의 연료전지의 셀 스톡을 상하 보호하고 압력을 가해서 200도로 히팅 기능을 가지는 프레셔 플레이트와 셀을 측면에서 보호하고 테프론 코팅 및 불소 고무로 내열 내화학성 기능을 가지는 매니폴드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요게 매출이 한 100몇 억밖에 안 돼. 100m. 그래도 조금만 적은데 그래도 매출이 좀 발생하죠. 연료전지는 화학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 변함없이 전기 에너지로 발생시키는 신재생 에너지 중 하나.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와 열을 생산해서 사용한다. 그러니까 수소를 공기 중에 산소를 전기화학 반응에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지금 수소차에 들어가는 건 수소 연료전지지. 나는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난 잘못 해석했는데 수소를 가스통에 넣으면 수소통에 넣으면 그 수소를 가지고 이런 연료전지에 넣으면 수소가 산소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결합하여 가지고 그게 전기가 발생되고 나오는 거는 물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 그런 게 나온다. 건설 중장비 부품 2016년 하반기에는 소형급 2톤에서 8톤 장비를 주축으로 그 소요가 꾸준히 증가했다. 그리고 또 이런 거는 개발도상국 SOC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회사란다. 나라들은 굉장히 이런 것들이 산업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갈 수밖에 없지. 계속 새로운 국가에다가 계속 무엇을 만들어야 되잖아. 다리도 지어야 되고 건물도 올려야 되고 빌딩도 올려야 되고 옛날 건물 부셔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2016년부터 내수시장의 회복세에 힘입어 성장세를 보고 있다. 어디가? 중국이. 17년엔 인프라 투자, 성장이 지속되고 19년에는 최대 실적을 달성. 2020년 1분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박살. 하지만 3분기 현재까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법인 같은 경우 15년에 하반기 글로벌 시장이 위축, 16년까지 꾸준한 매출 성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상승세와 미수 내주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 17년부터 19년까지는 그리고 2000년대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박살. 터널 굴착 부품인 디스크 커터는 장대 터널 시공 시 장대 긴 터널 시공 시 경제적인 이점에 있는 TBM 공법이 주로 이용된다. 그러니까 이 TBM 커터가 뭐 화강암에 맞는 거 아니면 좀 이렇게 좀 덜 단단한 돌에 맞는 거 그런 거에 다 커터를 바꿔줘야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연료전지 부품에서는 건설 용품 그거 말고 경기 변동 특성을 봤을 때 건설 중장비 시장은 도로, 항만, 토목공사, 고정자산 투자, 주택, 제조, 공장, 건설 투자, 광산 등 자원 개발 투자가 활발해질 때 조금 올라간다. 그래서 주요 경쟁 업체로는 이탈리아, 일본, 중국, 항공이 집중되어 있고 디스크 커터도 건설 중장비 시장과 동일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 이런 것들이 주도적으로 육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좀 많이 올라간다. 건설 중장비 시장의 최대 생산업체는 미국 캐터필라이고 그리고 일본의 코마츠, 히타치, 유럽의 볼보, 리펠, 테렉스 등이 상위에 있고 국내에서는 두산 인프라코 요 두산은 인프라코 안에 그거 있잖아. 그거 뭐고 두산 바켓 요게 이제 건설 중장비 소형 중장비 기계 그걸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볼보그룹, 코리아, 현대중공업 등이 중장비 부품의 최대 주요한 수요자고 중국의 3일중공업 등 탄탄한 내수를 기반으로 점차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수요자들 대부분이 과거 롤러 등 화부 부행체 부품을 자체 생산하였으나 저들끼리 직접 만들었으나 이제 원가 경쟁력 이런 것들을 갖춘 당사와 같은 전문 업체한테 아웃소싱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려고 그랬는데 너들 거 그냥 쓸게 이런 것 그런 거 하는 거지. 그래서 기술, 가격 경쟁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바 매년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키고 있으면서 밥켓, 두산밥켓, 디어 히타치, 스미토모, JCB, 타케우치, 코베로코 등 기존 고객사 이외의 신규 고객사를 지속적으로 개척하고 있고 디스크 커터 시장은 독일 허렌케닛, 이탈리아의 팔미르, 호주의 블랙 다이아몬드 등 글로벌 브랜드가 선점하고 있으나 독일의 헤렌네트는 TBM 시장의 40%
마켓 쉐어가 엄청나네. 글로벌 브랜드 점유율이 높다. 하지만 이제 국내 그 건설업체 중에서는 강릉건설, 동아지질, 아주지어텍 등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건물용과 발전용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연료 시장인데, 건물용은 일본 기업이 딱 자리 잡고 있고, 당사의 주요 고객사는 두손 퓨어필러, 퓨어셀러 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꾸준히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언더캐리어 하부 주행체 산업의 주요 경쟁사는 일본, 유럽 하부 주행체 전문 제작사들이며 중국 업체의 저가 수주 통해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은 제품의 품질 및 기술력은 아직 부족하게 해서 대형 글로벌 OEM 공급 시장에는 경쟁 상대로서 고려하지 않는다. 국내 시장에서는 대창 단조와 흥국이 경쟁 상대이다. 흥국과 대창 단조가 이런 것만 똑같이 먹는 거 만드네. 디스크 커터도 국내 시장에서는 신우정밀 정도가 경쟁 상대다. 그리고 연료전지 부품은 뭐 프레시오 플레이트, 매니폴드는 성능 및 품질이 무엇보다도 우선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철강제로 원가 환율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왜 롤러하고 디스크 커터 재료가 철강제니까. 그러니까 연료전지 부품의 주요 원재료는 코팅에 사용하는 분말형 불소 도료와 철강제 주물품으로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위와 같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협력사와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됐다. 보면 건설 중장기 부품은 롤러, 디스크 커터,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자회사. 요게 매출이 2088억, 94% 차지하고, 연료 전지는 프레시어 플레이트, 매니폴더. 요게 한국에서 만드는데 셀 스택 보호 열전도 부품이라고 해가지고 121억 정도의 매출을 올려. 5.5%. 그래서 총 221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 이번에. 원재료는 철강 가격과 상관관계가 높고, 또 주요 거래처로는 신일, 경진단조, 세아벨스틸, 한왕사업 등이 있고, 해외 업체인 석가장, 다이에 등 중국 업체로 거래도 하고 있고, 연료전지 부품 주요 원재료는 분말형 불소 도료와 철강제 주물품으로 주요 거래처는 두루텍 및 우전 등이 있으며, 해외 업체는 시모스가 거래하고 있다. 이렇게. 자, 1인 평균 가동률을 보니까 평균 64% 정도 보이고 있고, 지배회사 본사의 경우는 한 62% 가동률, 연료전지 부품 경우는 정상조업 기준으로 100% 가동률을, 지금 연료전지는 계속 100%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정상조업 기준. 그리고 중국 연대공장 기준으로는 82%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그랬다. 그 유형자산으로서는 한 903억, 땅이 한 130억, 건물이 한 150억, 뭐 이렇게 기계장치 한 440억, 막 이렇게. 근데 그걸 감가상각 다 하고 하니까 기말잔액이 451억, 이런 식으로 총 다 합치니까 903억 정도가 있다. 15년 매출은 약 4.9% 감소하고 1773억. 그럼 미주 시장을 제외해서 중국 글로벌 시장의 악화로 성장성이 둔화됐고, 16년은 전년도 대비 0.3% 증가해서 1778억 달성. 그리고 17년 매출이 전년도 대비 37% 증가해서 2444억. 미국, 중국 이런 글로벌 시장의 호황, 18년 매출이 45% 증가해서 3,547억. 글로벌 시장, 미국의 중국의 지속적인 수요 확대, 19년에는 실적 대비 0.2% 증가, 3,556억.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가 닥쳤는데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동기 약 20% 정도 하락한 2210억을 달성했다. 수출, 내수 이렇게 수출이 378억, 내수가 1831억인데, 이게 내수라고 해도 이게 국내 내수이 아니라 본사들이, 그 종속 회사들이 중국에 있고 미국에 있고, 그리고 또 중국에 있고 일본에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들 나라에서는 내수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수출이기 때문에 수출이 거의 한 17% 생각하고 내수가 거의 그 나머지 한 83%라고 보면 돼. 1831억 이거 1831억이다. 1831억. 그렇지. 이렇게 보면 된다. 매출 비중이 10%를 차지하는 매출처로는 미국의 캐터필더, 일본의 히타치, 국내 두산 인프라코 등이 있고, 그 외에도 스미토모, 카토, 밥캣,
글로벌 건설 중장비 생산자들과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건설 중장비 메이커의 생산 계획에 따라 그 소요량이 1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발주하는 형태. 수주 상황은 1개월에서 3개월 주문이 매월 반복되고 연료전지 부품 경우도 1개월 정도 주문이 매월 반복되고 있다. 한 달에 석 달, 아니 연료전지는 한 달 정도 주문이 매월 반복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경영상 주요 계약은 미국 캐터필드사와 장기 공급 계약, 기본 체결 17년에 해서 어떤 롤러와 아이들러 계약 기간은 5년, 뭐 소요량이 한 70%를 공급할 예정, 뭐 이런 것들을 오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 계약 금액은 한 3,700억 정도 진행하고 있고 또 캐터필드사와 공급 계약하는 게 2020년에 또 계약한 게 롤러 아이들러 트랙 애셈블리 이렇게 3년간 공급하고 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 필요한 소요량의 80% 이상을 공급할 예정. 계약 금액은 3,500억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한다. 그리고 얘들은 기술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앞서가는 기술력과 최고 제품을 향해서 미래를 개척하기 때문에 연구비를 쏟아붓는데 한 23억 정도 요게 한 매출이 한 1% 정도 된다. 요게 우리 얼마 전에 공부했던 환인제약, DNC 미디어, DNC 미디어 연구비 없었지. 또 뭐고 노랑 풍선도 없어. 어버브 반도체, 한미 반도체 이런 데 100억씩 다 넘었잖아. 어버브 반도체 100억 넘었다. 그래 기억난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 23억 먹어봤지. 좀 약하다. 그래서 보면 어떤 실험을 하는 거 보면 충격 내구성 실험, 오링 실험, 특수 고주파 열처리, 링 아변 설비 구축, 트랙 롤러 내구 시험 장치 더 오래 견디고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국내 연료전지 플레이트 매니폴드 신규 사업 개발 완료 시장 진입, 도심지 소단면, 도심지에 이제 하수구 뚫을 때 조금 작은 거 터널식 공동구 설계 및 시공 핵심 기술. 동아지질이 저쪽 중동에 하수도를 뚫어주는데 자기들이 거의 오차를 20cm 미만으로 20cm란가 20cm 20mm라 그랬으니까 2cm 그거 미만의 오차로 뚫었던 곳에서 도착하는 데까지 그걸 만들어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멋지노.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 깎을 때는 디스크 커트라는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핵심 기술 무한궤도 차량의 저전력 센서를 이용해서 전력 공급 시스템 특허 취득, 무한궤도 차량의 어셈블리 특허 취득, 무한궤도 그러니까 이런 무한궤도와 어울리는 얘들이 기술력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터널 굴진기, 디스크 커터 마모 감지 시스템 이게 디스크 커터가 마모가 많이 됐으면은 센서가 신호를 주면 그걸 또 교체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걸 안 갖다 마모가 많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안 알려주면은 감으로써 보고 육안으로서 보고 작업을 한번 또 쉬었다가 또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이 감지 시스템이 있으면 이렇게 좋다. 재무는 입으로.